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4월 18일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에 요코타 타쿠야 대표, 이즈카 코이치로 사무국장을 비롯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미국의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와 총리 관저에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이 면담에는 일본 정부의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 등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 면담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대표이자 납치 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씨, 그리고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인 요코타 사키에 씨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사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는 1977년 당시 가족과 니가타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구미 씨는 중학교 1학년으로 13살이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저녁 메구미 씨는 니가타 시내 중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인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에 북조선에 납치되었다는 정보가 전해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02년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메구미 씨를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만 반면에 북조선은 메구미 씨가 이미 사망했다며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는 메구미 씨의 전 남편으로부터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 북조선 측이 제시한 정보와 물적 증거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메구미 씨의 유골로 일본 측에 전달된 뼈 일부에서는 감정을 통해 메구미 씨의 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고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확인서의 표지에는 입퇴원 확인서라는 글자를 수정하는 등 조작한 흔적과 오류가 발견되는 등 북조선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요코타 타쿠야 가족회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 수호에 호용되어 버릴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일방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쪽 사람들은 가족의 유대관계, 사회의 인프라, 문화, 역사, 언어 여러 가지가 파괴되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소중히 하는 일본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폭거에 강하게 항의하고 가해자 측에 강력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들의 결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은 46년, 50여 년 전부터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현상 변경, 즉 납치의 실행에 의해 가족의 유대관계, 납치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인권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어 바로 당사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북조선은 2002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1조 순회회담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실행을 인정해 5명의 납치 피해자가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고 2004년에는 그 가족도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왜 북조선은 일본인 납치 사건의 범행을 시인했는가? 왜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됐는가? 그것은 북조선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조선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당장이라도 북조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긴박한 환경이 그들을 대화로 이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기반에 두고 있는 국가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한편 북조선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북조선의 제재 회피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추진해 북조선의 폭거를 방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민주주의 국가들이 결속하여 대항책을 시급하고 구체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회와 구출회는 금년도 새로운 운동 방침을 작성했습니다. 납치 피해자의 부모 세대가 생존이 있을 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이 북조선에 대해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독자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부모 세대에 고령화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권, 인도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북조선이 약속한다면 국제사회가 부과하고 있는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방침을 부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은 대북 제재를 늦추지 말고 일본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 가족회와 구출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요코타 사키에 씨의 발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 메구미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라켓을 들고 아무 일 없이 귀가하던 도중에 이제 집 바로 모퉁이에서 북조선 공작원에게 붙잡혔다가 배에 실렸는데 몇 시간이나 졸교하고
슬픔 속에서 매일 우울한 기분으로 해안을 찾아다녔습니다. 해안의 모래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 물에 빠져 또 내려 가버렸을지도 모른다. 왜 사라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채로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때 항상 해안에서 울면서 저는 저희 딸 메구미를 생각하며 일본의 단가라는 시를 읊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한 서예가가 제가 모아둔 시를 보고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막 완성된 책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단지 이 아이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열심히 키웠고 힘차고 밝고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메구미도 일본에 있었으면 여러 가지로 일본 사회에 기여하면서 일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슬퍼집니다. 벌써 88살이 되어버려 제가 건강한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이 책에 담겨 있고 나머지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잔혹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으로서 이런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온 세계가 목소리를 함께 높여 외쳐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간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이 목소리를 잘 확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에서 5월은 주민은 물론 학생, 병사 등이 농업에 총동원되는 기간으로서 휴식일이 거의 없는 연중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에서의 황금 연휴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직장인들이 3일간 휴가를 취득할 경우에 최대 열흘 동안 쉴 수 있는 1년에 한 번의 대형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대형 연휴 기간을 골든 위크라고 부릅니다만, 골든 위크는 4월 말부터 5월 초에 헌법 기념일, 록색의 날, 어린이날 등 축일이 몰려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일본에서는 최대 열흘간의 긴 연휴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살고 있는 지역 외로 이동하려면 몇 단계의 승인을 받고서야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고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북조선에는 여행 문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 와서 우선 휴식일이 많은 것에 놀랐고 휴식날에 여행을 떠나는 문화에 익숙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고로 일본에는 올해 축일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을 합하면 366일 중 118일이나 쉽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보통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연간 20일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 한 번의 휴식인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일본의 휴식날의 일수가 많음에 대해 놀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골든 위크가 시작되기 몇 주일 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내외의 관광 정보를 조사하고 비행기 티켓, 고속철도, 신칸센 차표, 호텔의 예약 등을 합니다. 지난 몇 년간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진정됨에 따라 이동의 제한이 해제되었고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여행 회사인 JTB는 올해의 골든위크 기간 중 1박 이상 일본 국내와 해외의 여행을 떠나는 일본인의 관광객 수는 2,33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일본 엔화 가치와 비교해 미국 달러 가치가 강세에 있는 것도 있어서 올해는 일본 국내에 여행을 가는 경향도 볼 수 있습니다만 해외 여행에 대해서는 도쿄 근교의 국제선 공항인 나리타 공항 회사에 의하면 골든 위크가 시작되기 전날인 4월 26일 금요일부터 5월 6일까지 사이에 나리타 공항에서 출입국하는 사람은 추계로 83만 5,200명이었고 4월 27일에는 대략 5만 1,000명이 해외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골든위크 기간에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해외 관광지로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인 교류가 많은 한국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동남아시아, 대만, 미국 등이 순위였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올해 골든위크에는 저는 가족과 함께 일본의 최다 섬인 혼슈의 산악지대에 있는 군마현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갔다 왔습니다. 군마현은 풍부한 자연과 함께 매력적인 온천이 많은 현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전국에서 상위의 남새를 생산하는 현으로서 수도권의 중요한 남새 공급 산지로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이용하여 몇 시간이나 걸쳐 군마현의 후지오카시의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인 어느 한 자그마한 마을에 있는 2층 건물의 민박에 도착했습니다. 이 민박은 4개의 호실만 있는 작은 숙소였습니다만 낚시를 할 수 있는 계곡과 인공못 그리고 온천도 있어 휴식을 취하는 데 좋은 장소였습니다. 제가 민박에 들어서니 민박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숙박 예약을 하였습니다만 주인은 마치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저를 따뜻이 맞아주어 오랜 시간의 운전에 의한 피로도 해소될 정도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 민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는 숙박시설로 호텔, 전통旅館 등이 있습니다만 민박은 일반 민가에서 부업으로 운영하는 간단한 숙박시설입니다. 민박은 대부분의 경우 객실 설비가 주로 일본식인 소규모 숙박시설이고 대부분 가족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민박의 식사는 일본의 전통 음식이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주변에 산에서 채취한 산나물로 만든 요리와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구운 요리는 시원한 맥주의 안주로서는
최고였습니다. 또한 바다와 멀리 떨어진 인적 드문 산골임에도 불구하고 도쿄의 유명한 스시점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신선하고 맛있는 물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었고, 저는 일본의 물류 시스템의 훌륭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음 날 계곡과 인공못에서 낚시를 하며 즐거운 날을 보낸 저는 오후에 민박을 떠났습니다. 하룻밤밖에 숙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저어주는 주인 부부를 보며 저는 다음번 연휴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민박에서 묵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오모테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말은 진심으로 손님을 접대한다는 의미로 일본의 오모테나시 접대 문화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대형 연휴인 골든위크에 대하여 민박의 소개와 저희 체험을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후지이 후미야의 트루 러브 진실한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지 후미야의 트루 러브 진실한 사랑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